중세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곳. 폐허에서도 당시의 생생한 숨결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 로마인이 건설하고 바이킹 노르만으로 그 주인이 바뀌면서도 가장 영국다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간 곳, 요크셔. 낭만파 시인들과 동화 작가들이 평생 사랑했던 그들의 고향, 레이크 디스트릭트. 잉글랜드의 녹색 심장 요크셔와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찾아간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걸려 도착한 런던. 그곳에서 다시 5시간 넘게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려 요크시에 도착했다. 요크셔 지방의 중심 도시 요크. 이 도시에 오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도시 중심을 에워싼 성벽이다. 성의 남쪽 문은 중세시대 반역자의 머리를 잘라 매달아 두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요크 성벽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세웠고 잉글랜드 북쪽 변경에 든든한 요새 역할을 해왔다. 노르만인의 정복으로 한때 폐허가 됐지만 중세시대에 튼튼하게 재건됐다. 성벽을 허물어 도시를 재건축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이곳 요크 시민들이 막아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요크시. 로마인의 지배 이후 요크셔 지방은 앵글로색슨, 바이킹, 노르만인 등으로 계속 주인이 바뀌었다. 요크라는 도시 이름은 덴마크 지역의 바이킹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요크는 현재 인구 20만의 조그만 도시다. 하지만 영국 왕 조지 6세는 요크의 역사는 곧 영국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은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도시의 중심 광장엔 매일같이 열리는 상설 시장이 있다. 커다란 쇼핑센터와 대형마트들이 도심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오랜 재래시장에 도시의 중심을 내주는 이곳 사람들이 놀랍기만 했다. 광장 주변엔 중세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골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샘블스 골목. 샘블스라는 이름은 푸줏간 도축장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어에서 비롯됐다. 이 골목의 건물들은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1층보다는 2층이, 2층보다는 3층이 더 튀어나와 있다. 튀어나온 부분에 고기를 매달아 놓고 판매한 푸줏간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이 골목의 가게들은 대부분 중세시대에 지어진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푸줏간이 들어섰던 가게들은 지금은 골동품점, 음식점, 기념품점 등 관광객을 위한 상점들로 변신했다. 가게 모퉁이 위에 붉은 악마 조각상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 또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전엔 인쇄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가게 위엔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 여신상이 있다. 이 조각상은 책과 서점의 상징이었다. 이 골목들에는 게이트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덴마크어로 게이트는 골목을 뜻한다.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진 중세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요크의 상징이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요크민스터가 나온다. 북부 유럽 최대의 중세시대 교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양식 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크민스터. 현재의 대성당은 1220년 시작해 250여 년간의 건축 과정 끝에 1472년 완공시킨 것이다. 높은 천장, 희고 굵은 기둥, 좁은 회랑,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영롱한 빛이 중세 교회 건축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영국 최대 규모이자 중세의 것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성가대와 본당 사이에는 15세기에 만든 석조 병풍이 있다. 윌리엄 1세부터 헨리 6세까지의 잉글랜드 왕들을 표현한 것이다. 성당 자체가 훌륭한 예술품의 보고인 요크민스터는 16세기에 발생한 영국의 종교개혁과 17세기에 발발한 내전으로 인해 많은 보물들을 약탈당했다. 지하 무덤과 건물들도 파괴됐다. 하지만 이후 대성당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영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 교회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관광객을 위한 코스로 마련돼 있다. 가파르고 비좁은 원형 계단. 무려 275개의 계단을 쉼없이 올라야 한다. 옥상에 이르면 요크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71m) 높이의 성당 첨탑은 요크 시내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요크민스터의 아이콘이다. 다시 내려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만큼이나 가파르고 좁은 통로에서 수많은 이름들을 접한다. 세상의 모든 여행객은 의미 있는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한다. 요크민스터의 뒷문을 빠져나오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동상이 있다. 그는 이곳 요크시에서 로마 황제로 즉위했다. 로마 제국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본인도 기독교도로 개종한 황제다. 오랜 세월 영국의 험난한 역사와 함께한 요크민스터의 모습은 그 자체로 훌륭한 풍경이었다. 요크 시내, 학생들이 견학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곳이 눈길을 끌었다. 바이킹 유적지를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다. 4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는 바이킹 마을이 발굴됐다.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넓이에 지하 9m 깊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킹 유물과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와 동시에 요크는 바이킹의 도시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이곳에 고고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이킹 마을을 복원했고 바이킹 박물관을 만들었다.
869년 요크에 처음 들어온 덴마크의 바이킹들은 이곳에 정착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곳을 침략한 노르만인들과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곳에서 발굴된 바이킹의 유골들을 보면 대부분 노르만과의 격렬한 전투 끝에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바이킹족들은 이곳에서 살았던 앵글로색슨족과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사슴뿔로 빗을 만들며 자신들만의 동전과 화폐도 만들기 시작했다. 바이킹의 문화는 10세기경에 꽃을 피웠다. 박물관의 지하에 내려가 전기 자동차를 탔다. 천년 전 바이킹의 생활과 풍습을 복원한 전시장이다. 전시장에선 매캐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알고 보니 바이킹 마을의 냄새까지 복원했다고 한다. 요크의 바이킹들은 터키와 중국에까지 교역을 했고 그로 인해 요크는 10세기 잉글랜드에서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해 갔다. 바이킹들은 자신들만의 문화 위에 섹슨족의 문화를 융합시켜 발전시켜 나갔으며 섹슨족과 평화롭게 지냈다. A lot of people still wear the hanger-up, which would be an apron dress over the top, but my sort of backstory is that actually my mother was a Saxon, so I'm slightly more on the Saxon side of things. I've got a headscarf to cover my hair and to show off that I'm rich, basically. I'm not going to be out in the fields working all day because I have drapes of material. I have very dark blue cloth as well, which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make. 늦은 오후의 요크 시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도시의 광장에 흐른다. 이 광장 모퉁이에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온다. 찌그러진 창문 틀에 맞춰 끼운 유리창이 멋있게 느껴졌다. 요크민스터와 더불어 요크시의 또 다른 상징인 클리포드 타워. 요크 성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큰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한때 잉글랜드 북부 통치기관의 핵심 건물이었다. 정복왕 윌리엄 1세가 최초로 목조 건물을 지었으나 그 후 십자군 전쟁 등으로 여러 차례 무너졌고 지금의 성은 13세기에 재건축한 것이다. 클리포드란 이름은 14세기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2세에게 반기를 든 로저 클리포드를 처형해서 성벽에 매달아둔 데에서 유래됐다. 저녁 무렵 이 도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바로 이 도시의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이다. 일명 고스트 워크. 검은 복장을 한 중년의 아저씨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는 어느 건물의 대문 앞에서 시작됐다. Carefully look at all these doors here. That as you start to go across them, finally you would find a little wooden mouse just there, carved into the woodwork. There's one there as well,
But 10 years ago, somebody tried to steal the mouse by putting a penknife or something and then prizing it off, which is a great shame. Because there's a piece of English history. 15살의 어린 소년이 만든 이 대문의 생쥐 조각은 요크셔 지방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유명해졌다. This mouse is interesting. Apparently, that man who produced those mice, that young man, told the people that he'd made a wish on that mouse there. He touched it. Make a wish for the lottery. Oh God, yeah. Anybody else want to make a wish on the little mouse before we make a wish? By the way, you can't tell your wish until the wish comes true. You've got to keep it secret. All right. It's there if you want to make the wish. We'll be passing it when we come back anyway. 유령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에서 비롯된다. 1300년대 중반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당시 요크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흑사병에 걸린 어린아이 하나만 남겨두고 이 집을 떠났던 이야기가 시작됐다. They left the child locked upstairs to fend for herself, to which tragically she died on her own of the sickness. There would have been a red cross painted on its wall or its door to warn the people away, and thus if she'd come to the window shouting for help there, then people would have come nowhere near. It is said the ghost of the small child has often been seen peering through that little window at the top there, looking very distraught and distressed. It's a true story, and if you wish to check it, you'll find out that everything I've told you in history is perfectly true and correct, but a lot of people have seen that ghost in there.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영국의 6월은 밤 9시에도 해가 지지 않는다. 요크시에서 서쪽 방향으로 차로 40분을 가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네어스버러가 나온다. 도시의 광장엔 한 사람의 동상이 있다. 블라인드 잭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맷 칼프. 이곳에서 태어나 6살 때 천연두로 시력을 잃었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요크셔 일대에 도로와 다리를 건설한 전문가로 거듭난 요크셔 지방의 유명 인사다. 시력을 잃었지만 음악에도 재능을 보여 바이올린 연주를 즐겨 했던 그를 이곳 시민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네어스버러는 예전에 역사적인 명성을 지닌 시장과 온천으로 유명했다. 이 도시의 고지대엔 폐허가 된 성이 있다. 네어스버러 캐슬. 이 성은 어느 노르만 귀족이 1100년에 세웠다. 그 후 13세기에 잉글랜드 국왕은 이곳을 북부의 중요한 요새로 여겨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성을 튼튼하게 재건했다. 하지만 17세기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을 치르면서 이 성은 폐허가 됐다. So there was a royalist garrison based here, and for a period of 4 months in 1642, Knaresborough was bombarded with cannon by a parliamentarian garrison. They'd come over from Helmsley with their guns. Let my body I dispose.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어스버러의 유서 깊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변을 따라 지어진 집과 건물들은 오래된 마을의 멋을 더해준다. 1851년 지어진 이 다리는 주변의 도시를 이어주는 기찻길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다리 역시 도시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디자인을 고심했다고 한다.
강변 위의 멋진 집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How old is this house? How old? Well, the bottom part's about the 17th century, but the brick part is about 1920. 17th century. Well, this bit underneath here, because it used to be an old weaver's cottage. Yeah. Used to do yarn and everything. 집주인 아저씨에게 부탁해 집 안으로 들어가 봤다. Some of it's very old, and some of it's actually newer. The top part's newer. Can you see for the turret there? Yeah. Well, some of it is the same stone as they had for the castle up there. The lighter stone is, but not the darker at the top. The darker stone is newer. 이 마을의 많은 건물들도 이 집처럼 폐허가 된 성에서 돌들을 가져와 지었다고 한다. 고풍스러운 집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아저씨가 평생 가꿔온 정원이었다. So I keep a lot of fruit trees as well, you see. So there's apple trees there, those that are in blossom there. That's an apple tree here behind me. It's just lost its blossom, but there'll be apples coming off there. There's another apple tree across there. So I've got quite a few fruit trees, you see, as well. Yes. 집 담장을 가득 채운 꽃들과 시간을 달리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 정원이 있는 강변 위의 집. 언젠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이다. 강변 바로 옆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예언가가 태어난 동굴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쉽턴. 1488년 이 마을의 동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일어날 참사를 예언해서 적중시켰다.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마녀로 낙인 찍히며 살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죽기 전까지 계속됐다. 1940년에 런던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녀의 예언록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미국의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런던 대화재 사건 등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다. 그 예언들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3차 세계대전과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동굴 맞은편엔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조그만 우물이 있다. 이 소원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야 이루어진다고 한다. 네어스버러에서 북쪽 방향으로 20분 정도 차를 달리면 중세시대 영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수도원이 나온다. 이 수도원은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을 실현하며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던 요크 지역의 수도사 13명이 1132년부터 건립한 파운틴스 수도원이다. 수도원이 처음 설립됐을 때만 해도 이곳 주변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곳을 세운 수도사들의 신앙과 경건한 생활 방식,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수도원이 됐다. 이 시기 수도원에 헌금이 쌓이면서 재산은 크게 늘어났고 수도원 건물 규모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다.
예배당과 수도사들의 숙소, 회의실 등 기본 건물들뿐만 아니라 감옥, 영안실, 방앗간, 빵집 등의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다. 초기에 공동체 설립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세속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건립 후 4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수도원은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막을 내렸다. 1539년에 내려진 수도원 해산 조치로 인해 파운틴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떠난 뒤 증축을 멈추고 건물도 무너지기 시작해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폐허가 된 지 40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신성한 느낌이 지금도 여전히 전해진다. 폐허가 된 수도원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숲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18세기 영국식 정원이 그대로 보존된 훌륭한 공원이 나온다. 운하와 연못, 인공폭포와 잔디밭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이 공원은 존 아이슬랩이란 사람과 그의 아들이 설계하고 만들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그림 같은 낭만주의 양식으로 조경지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 정원은 18세기 이후 여러 유럽 지역의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수도원에서 차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조그맣고 아름다운 소도시 리폰이 있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이자 1300년의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시다. 이 도시의 중심엔 17세기에 지어진 교도소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 감옥 박물관으로 변했다. 내가 방문했던 날 흥미롭게도 요크시의 신입 경찰들이 이곳에 들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을 훈육하고 벌을 주는 데 썼던 잔인한 형벌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었다. Okay. 6 hours for drunkenness. I think you gentlemen and ladies will probably come across this on some occasions. Was fairly normal in there. The sentence for Mike from the courts would that he be whipped on his bare back until it bled. That was the actual sentence of the court. And the type of thing that would be used is this, which is a cat o' nine tails. Good, good. 이렇게 끔찍한 형벌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법으로 금지됐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엔 요크셔 지방의 경찰과 감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This is a large wheel with steps on it, and men stand here and they would be punished by having to constantly step and turn the wheel. 2 bays of a tread wheel here. So it doesn't turn, but you've got to imagine standing up here like this, and then you would be treading on the wheel, okay? And of course, it's interesting to think that people are happy to pay money to go to a gym today to do this. You're right. And this was a punishment for
prisoners. The boy was put over here like this, and then 나이 어린 죄수는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빗자루로 등을 쳤다. very painful. No longer legal. 잔인한 형벌 도구를 전시해 놓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교정 제도를 반성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The flap. So you say, "I'd like a cup of tea, please," and the jailer will come. I don't think so. 리폰 시내에 있는 한 공원. 푸른 잔디밭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 이렇게 넓고 멋진 공간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영국인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중 한 명이 19살 때 6.25 전쟁에 참가한 참전 용사였다. 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But the place itself, it's nice to see how it's come along and that everybody is living a peaceful life, and I hope they can keep it like that. They were nice lads, and the Korean people are nice people, and I hope they have a good settled future. 65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준 할아버지를 영국의 시골에서 우연히 만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공원의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잔디밭. 가방을 던져놓고 공놀이를 하는 어린 학생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푸른 잔디밭에서 즐겁게 노는 영국인들이 부러웠다. 요크셔 지방의 협곡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석회암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 나온다. 드넓은 원형 경기장처럼 생긴 메럼 코브. 이곳은 빙하기에 빙하들이 녹으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80m 높이의 이 절벽에서는 12,000년 전까지 폭포가 흘렀다. 이곳의 웅장하고도 기괴한 풍경은 지난 수백 년간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지금은 암벽등반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지역이다. 어떻게 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을까? 빙하기의 녹은 불이 바위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다시 얼었다 팽창하면서 석회암 바위들을 갈라놓은 것이다. 황량하면서도 신비롭고 이채로운 장소였다. 이곳의 독특한 풍광 덕분에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 장소로 이용됐고 BBC의 여행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잉글랜드 북부의 시골은 낮은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구릉 지역이다. 요크셔 지방에서 호수 지방으로 향하던 중 한 구릉지대에 들렀다.
구릉지대 정상에서 아래쪽을 걷던 중 바람을 피해 몸을 숨긴 양들을 만났다. 풀잎이 한쪽 방향으로 누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의 변화가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양들은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요크셔의 서쪽에 있는 호수 지역 레이크 디스트릭트.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윈더미어 지역을 찾았다. 이곳의 풍경을 처음 보는 순간 어린 시절 동화에서 봤던 유럽의 시골 풍경이 생각났다. 마치 그 동화 속 그림들이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실제로 피터 레빗의 유명한 동화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는 이곳의 풍경의 영감을 얻어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 윈더미어의 시골길을 걷다가 양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목장에서는 농부들이 새끼 양들을 상대로 무언가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There you go. So what is this for? What is this for? Why are you... Well, you take the tails are too long. You take a little bit off. Then you take the little testicles off. They're no good for breeding. And this here, this, my mark. See here, see? Two little balls. There. That's it. No breeder now. See? Not quality enough. 양의 귀 끄트머리를 잘라 자기 양임을 표시하고 약한 수컷들에게 간단한 거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암컷들에게는 붉은색을, 수컷들에게는 초록색을 칠했다. 윈더미어 지역은 한때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다. 레이크 디스트릭트라 불리는 호수 지방엔 크고 작은 호수가 수십 개다.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에 따라 산빛과 호수의 빛도 변화무쌍하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낮은 산과 호수, 벌판, 숲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다. 호수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이 마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 호수 지역을 찾는다. 또한 영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의 자연경관은 훼손되지 않고 오랜 기간 그 모습을 간직해오고 있다. 대단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영국의 시인들은 사랑했다.
바이런, 셸리, 키츠 등 낭만파 시인들은 자신들의 대표 작품을 여기에서 썼고 그래서 그들을 호수파 시인이라고도 불렀다. 워즈워드는 이곳의 매력에 반해 평생을 여기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윈더미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영국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원형 석조물이 있다. 이 석조물은 기원전 3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유적이다. 38개의 돌을 약 3m 간격으로 세워놓았다. 지름이 약 30m인 원 모양 안에 더 작은 원 모양의 돌들이 놓여 있다. 이 석조물은 종교적인 목적이나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호수 지역은 빛이 사라지면 또 다른 풍경으로 변한다. 쓸쓸하고 황량하며 거친 불모지. 그래서 이곳 사람들 또한 이 호수 지역을 황무지로 부르곤 했다. 나는 어느 영국인이 도시에서의 삶을 모두 버리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 혼자만의 삶을 누렸다는 동굴을 찾아가기로 했다. 소와 양들이 남의 땅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에도 사람이 넘을 수 있는 계단이 마련돼 있었다. 두 시간을 오른 끝에 멀리 동굴이 보였다. 밀리칸 달튼이라는 영국 사람은 30대 중반에 런던의 보험사무원 직장을 버리고 무작정 이곳 바로우데일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 도시에서의 노예 같은 생활을 뒤로 한 채 그는 여기 동굴 속에서 남은 삶을 보냈다. 사람들과의 유일한 교류는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때뿐이었다. 동굴 속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길 원했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한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찾아가 봤다. 이곳엔 예전에 근처 산에서 채석을 했던 광산 노동자들이 이용했던 찻집이 있다.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한 찻집으로 변했다. 영국인들이 즐긴다는 애프터눈 티를 주문했다. 스콘이라는 빵에 홍차가 나왔다. 높은 산을 오르느라 느꼈던 허기 때문인지 맛있었다. 요크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멜톤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찾았다. 이곳에선 1년에 한 번씩 떠들썩한 음식 축제가 열린다. Burgers, Spanish burgers.
the bigger of the two. 치즈를 파는 가게에서 독특한 색을 하고 있는 치즈를 발견했다. 라벤더 향이 담긴 이 치즈는 맛이 느끼하지 않고 매콤했다. 영국의 음식 축제는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갔지만 왠지 규모에 비해 음식의 종류가 풍성하지는 않아 보였다. 파이, 소시지, 그리고 케이크 대부분이었다. 태국의 카레가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샴페인 바가 이채로웠다. 런던을 향해 출발하던 날, 잉글랜드 북부의 도로 주변엔 노란색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 유채꽃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꽃밭 사이를 걸었다. 꽃가루가 옷에 묻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짧지 않은 이번 영국 여행에서 얻은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오래 간직되기를 바란다.